예, 월요일 팩트진검승부 추르맨 시간입니다. 많은 뉴스가 생산이 되죠. 그 뉴스는 팩트입니다. 그 팩트가 진실일지 거짓일지는 모릅니다. 진실인 뉴스도 있고 또 거짓인 뉴스도 있습니다. 진실인 팩트도 있고 거짓인 팩트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팩트체크하는 겁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 김준일 팩트체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겨레 21의 하영 기자도 방금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의 하영 한숨 돌리시고요. 네. 오늘 첫 번째 두 분과 나눠볼 얘기의 주제는 오역과 오보입니다. 그 BBC 기자 로라 비커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한국 특파원. 언론의 외신 오역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트위터에 올렸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예, 뭐 심각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정중하게 폴라이틀리 정중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것도 오역이네요. 그러면 예, 폴라이틀리. 예. 아니 뭐 본인은 심각했겠죠. 왜냐하면 그거를 언론에 요청을 직접 할 정도면은 그렇죠.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니까 한 건데 굉장히 표현은 정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BBC에서 이제 한국 특파원인데 기사를 썼어요. 남북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 같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제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기사를 썼는데 제목은 21세기의 정치 도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가 원문이 있죠. 어쨌든 political gamble of the 21st century였는데 여기에서 문장이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천재이거나 공산주의자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게 나와요. 문장 시장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누구와 마지막에 그 조건이 붙거든요.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 depending on who you speak to.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위 말하는 우파나 보수 쪽으로 보수 인사와 얘기를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뭐 이렇게 공산주의자라고 북한과 내통하는 공산주의자라고 평가를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외교적 천재다라고 할 것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를 수식을 했어요. 수식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특히 이제 보수 쪽 언론이죠. 뒤에 어떤 조건을 다 빼버리고 BBC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꽤 많이 퍼지자 로라 비커 기자가 트위터에다가 그렇게 쓴 거 아니니까 이 말은 우파, 우익 역사가가 한 말이고 그렇게 쓴 거 아니니까 좀 신중하게 보도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죠. 하영 기자. 네. 한숨 돌리셨습니까? 방금 김준일 팩트체크 말씀해 주셨는데 뭐 덧붙이는 말씀이 있나요? 실제로 고용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요. 18대 대선입니다. 2013년 1월에 그 대선 직후에요.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하긴 했어요. 다만 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공판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호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극우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팩트체크를 했을 때 어떤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것인가는 시청자들이 청취자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분께 보여드리면 이렇게 BBC 뉴스에 나와 있는 방금 그 기사 내용을 이렇게 띄웠습니다. 띄우고 사진 밑에 있는 영어를 제가 읽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준일 팩트체크 이야기 하셨는데 한국의 리더인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리더는 외교적 천재이거나 또는 사회주의자다. set on destroying his country. 그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겁박을 주는데 유명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신성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졸로 사용되는 사람이다. Depending on who you speak to.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붙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방금 김준일 팩트체크는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기자, 비커 기자는 깜짝 놀라서 그런 의도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본인은 어떤 의도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밝힌 거로는 예. 그 사회주의자라는 그거를 바라본 시각은 예. BBC의 입장이 아니라 한 우파 우익 그 정치학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갬블 도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라서 실패할 경우와 성공했을 경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평가가 극각으로 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 그거를 이제 기사의 리드로 뽑은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특정 단어가 잘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코뮤니스트 이런 것들만 딱 보면은 굉장히 그 눈이 확 뒤집어져서 예. 앞뒤를 재지 않고 예.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인용한 예. 언론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뉴스타운, 뭐 뉴데일리 이런 데들이 특히 굉장히 대한애국당은 이걸로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그다음에 불가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체 유심조다. 그래서 모든 게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라고 하는데 하영 기자도 그렇고 우리 김준일 팩트체크도 그렇고 두 분 다 기자시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저도 뭐 언론을 이렇게 와서 여러분과 인터뷰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언론이 외신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번역을 하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좀 부담감, 책임감 이런 건 느끼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외신 받아가 번역하실 때.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속보 경쟁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단순 번역 실수일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속보 경쟁이 꼭 그렇다고 해서 뭐랄까요 변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영미권에서 보도하는 그 태도나 방법을 완전히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일종의 조크라던가 아니면 비틀어 말하기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걸 직역한다든지 급하게 보도하는 과정에서 또 그것을 거칠게 보도한다든지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팩트. 언론의 이제 하나의 좀 안 좋은 관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외신을 보도할 때 외신에 굉장히 많은 자기 필요성에 따라서 권위를 부여합니다. BBC가 이렇게 얘기했다. 신뢰도를 분야한다. 뉴욕타임스가 물론 훌륭한 언론이죠. 근데 그거를 보도를 실제 봐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한국의 조선일보와 뭐 한겨레는 이렇게 보도했다라는 걸 인용해서 쓸 때가 있어요.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뭐 국론이 분열됐다 아니면 그거를 했는데 그 일부만 발췌를 해서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쓴다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권위를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사실은 버리는 거거든요. 뭐 뉴욕타임스가 훌륭한 그 언론이지만은 그렇게 무분별하게 인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안 좋은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실제로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해서 오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작년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이제 그 강력한 압박을 했을 때 북한이 이제 경제 위기를 겪을 때 long gas line forming in North Korea라는 거를 올렸어요. too bad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가스관이 연합뉴스에서 가스관이 이렇게 형성돼서 포밍을 이제 형성됐다라고 해가지고 가스관이 형성돼서 매우 유감이다라고 너무 나쁘다라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냥 롱가스라인 포밍이라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은 주유소에 기름 넣으려고 줄 선 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쫙 나오거든요. 기본적인 영어 워싱턴 특파원이 썼는데 기본적인 영어의 능력이 안 되는 분이신지 아니면은 그렇게 보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기초적인 실수를 했는데 이거를 한 10군데 언론이 다 받았었어요. YTN도 안타깝지만 여기 YTN도 그걸 받았었고요. 뭐 KBS,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다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능력의 문제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능력의 문제가 속보 경쟁에 따라서 좀 너무 몰리는 경향도 있지만은 아주 본인의 유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언론을 좀 외신을 활용하는 한국 언론에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옛날에 광우병 관련해가지고도 광우소 가지고도 옛날에 좀 그런 오보나 오역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다우 증후 뭐라 그러죠? 그 광우병을 갖다가 정확하게 그 소가 앓고 있는 그 다우너 증상을 가지고 광우병이다. 광우병이 아닌데 다우너 증상을 가지고 있는 소를 마치 광우병인 것처럼 해서 화면을 보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검증 결과를 자체 내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의도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팩트체크는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 분위기로만 봤을 때 현재처럼 언론에 네. 대한 어떤 비판적 성찰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일단 언론에 등장을 하는 팩트들은 진실이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그 사회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고백하자면요. 네. 저도 고백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팩트들에 대해서 네. 제가 제대로 거르지 못한 저도 현장에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촛불 시위 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엄밀하게 따지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결국 제가 이제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언론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특히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곳에 계시는 두 분은 기사를 쓰시는데 국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기사 내용도 있지만 결국 우리나라 경제도 해외 의존적 경제다 보니까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정치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그렇고 그런 오역이나 오보 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좀 아까 뭐 특종 경쟁도 하신다 그랬는데 일부러 왜곡 보도하거나 실수 나중에 뭐 사과하면 그만이지라는 그런 마인드로 보도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고의적으로 보도한 거가 의심되는 경우는 많이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뭐 이를테면 이번에 얘기했던 BBC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보고 싶은 그런 강한 욕망 때문에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오보임이 밝혀졌을 때 그거를 인정하는데 한국 언론이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더라도 같은 크기의 기사 보도 밸류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작게 한 줄로 처리한다든지 뭐 이거는 오보여서 바로 잡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한국 저널리즘의 문제점이긴 하거든요. 그만큼의 밸류로 사실은 보도를 해줘야지 그 본 사람들도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을 텐데 보도할 때는 크게 했다가 그 이후에는 작게 하는 그런 안 좋은 관습이 있죠. 방금 말씀해 주신 BBC 이 보도의 사실 핵심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시각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다.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려 있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그 핵심 중에 한쪽만을 갖다가 너무 부각시키다 보니까 오역 또는 오보 형태가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개헌 관련한 내용을 팩트체크해 볼까 싶습니다. 앞에 일부에서도 김경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자, 보수 진영에서는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 쪽이 사회주의 개헌을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이념적인 각을 내세우고 있고 근데 왜 이런 자꾸 이데올로기적인 색깔을 헌법에다가 묻히는 겁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 말하자면 괴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한데 근거가 박약한 수준의 유포되는 영상이나 문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특히나 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문구를 개헌 초안에서 삭제하려고 한다. 라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구를 아예 없애는 것은 아니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실현 또는 민주적 기본 질서 이렇게 바꾸는 건데요. 그렇게 한다거나 또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를 빼고 사람을 넣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렇죠. 사람을 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이게 정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3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문재인 대통령은 뭐 공산주의자다 뭐 이런 맥락하고 사실 유포되는 양상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게 실은 정부안이 아니고요. 지난해 10월에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두고 헌법 개정안 초안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이건 이제 조선일보가 시작을 한 건데요. 또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초안인 것처럼 이렇게 내놓으면서 일파만파가 된 상황입니다. 김준일 팩트체커. 이 문제를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하는 내용 또 토지 공개헌까지 담긴 사회주의 개헌안이다. 뉴데일리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한 내용들입니까? 헌법 전문을 정부가 발의한 내용을 다 훑어보고 하는 이야기들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문위 개헌특위 자문위라는 기구가 있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관련 학자들이나 뭐 시민단체 이런 데서 참여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전혀 없어요. 네. 말로 얘기하면 그건 개헌특위가 그거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개헌특위에서 할 것이고 그렇겠죠. 이제 26일날 이제 뭐 발의한다고 이제 오늘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공개가 될 것이고요. 이게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은 민주주의의 형태는 굉장히 많거든요. 사회민주주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도 있고 입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그런 것들을 다 포괄을 해서 그냥 민주주의다라고 그거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만 민주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법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요 딱 그 단어는 그 유신헌법 때 들어간 거예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원래 48년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72년 유신헌법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단어가 헌법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권고안을 낸 것이고 그거가 이제 마치 정부의 확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일부에서 유포를 하거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당이 이제 뭐 성명을 내고 그러면서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죠. 오늘 그 청와대가 개헌안 관련 일정을 내놨는데요.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발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계속 나누시죠.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대통령은 3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해외 순방 일정을 감안하여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의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3월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3월 21일에는 지방 분권과 국민 주권에 관한 사항, 3월 22일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서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입니다. 잡대하니까 거의. 네, 방금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이 발표한 개헌 관련된 일정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6일에 국회 발의하겠다는 것은 1차 저희들 첫 번째 인터뷰에서도 김경호 의원과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자, 뭐 두 분과 이야기하다가 방송에 목소리를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 보이는 게 지금의 개헌 일정 내용 같은데 야당의 반대 논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용 정치 이벤트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짓고 있고요. 그렇군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일방통행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통이라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리고 사회주의 개헌이다 이 얘기도 하고 있고요. 조금 첨언하자면요. 그 사회적 경제 노동권 강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영 거부도 넣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서 내용까지 언급하면서 사회주의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이 과연 사회주의와 관련이 있느냐는 변론으로 하고요. 일단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를 최대한 키우고 있습니다. 이벤트라는 측면에서요. 그렇군. 김준택 차관.
예, 일단 지금 뭐 하호영 기자가 잘 설명을 했고요. 네. 이제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직접 그 두 개 그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거는 국회나 네. 대통령이거든요. 할 수 있는 거고 예.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거는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합의를 그러니까 찬성을 해야만 통과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 두 가지는 다른 겁니다. 발의는 둘 다 할 수 있고 네. 통과는 근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혼동을 하거나 좀 그렇게 발언하시는 분들이 이를테면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삼권분리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야당에서 유승민 대표가 직접 하신 말이거든요. 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에 적혀 있어요.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예. 다만 통과는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발의 자체를 마치 예.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네. 굉장히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고요. 네. 가능성으로 봤을 땐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그 형태나 정부 형태나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정부 안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의원 내각제나 의원 집정부제 같이 좀 권력을 분산하기를 국회에 그런 네. 쪽을 원하고 있는데 대통령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4년 연임제, 중임제가 가장 높다 그래서 현행 대통령제를 지금 고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국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굉장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했느냐. 첫 번째는 공약에 적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 때 하겠다라는 공약의 이행의 약속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에 안 되더라도 지금 임기 초반이니까 네. 아직 2년차, 3년차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번에 무산이 되면은 누군가는 욕을 먹게 돼 있고 야당이 욕을 먹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내다보고 이번에 개헌을 발의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야당,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모두가 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안과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만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까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왜 청와대 또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1년 전 시간을 한번 돌려보시죠. 조기 대선 한 50일 앞둔 시점. 그때 반문연대가 대선의 변수로 떠올랐었는데 모든 대선 후보가 6월 지방선거에 개헌 동시 투표하자. 아까 김준일 팩트체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정치적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너무나 많은 정치적 변화가 있었잖아요. 당이 깨지고 또 합쳐지고 또 흩어졌다 서로 모이고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생각했던 것과는 좀 정치적 세법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죠? 예. 1년 전보다 조금 더 시계를 돌리면요. 예. 사실 개헌을 가장 먼저 최근에 이야기한 사람은 2016년 10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랬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그랬죠. 그렇죠. 당시 떠올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게이트라고 명명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의혹이 터지면서 본인 정치적 궁지에 몰리면서 카드로 꺼내던 게 개헌이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개헌을 이라는 이야기를 본인이 꺼내지 말도록 블랙홀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정치적 국면이 넘어오면서 또 자유한국당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2017년 3월 지난해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문연대가 결성이 됩니다. 반문연대가 결성이 되면서 심지어는 개헌의 당위를 야당 후보, 당신 여당 후보죠. 여당 후보를 포함해서 문재인 후보의 반대 진영에 있는 후보들이 이 당위를 역설하면서 문 후보만 개헌에 반대한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이 4년 중인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이렇게 얘기를 꺼내 들고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격세지감인 거죠. 그렇죠. 그 두 분이 보시기에 이제 문제는 결국 정부안이 나왔고 어쨌든 이거는 뭐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워낙 대통령의 뜻이 강하니까 그러면 이제 국회안이 나오면 대통령께서 물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국회 뜻에 따르겠다는 건데 국회가 합의안을 낼 수 있을까요? 시간적으로? 뭐 알 수 없죠. 사실은 알 수 없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고 있는데 네. 이거를 무산 같이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산시키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낫다라는 네. 식의 이제 해법들이 각자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정략적인 시각으로 그렇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좀 진지한 접근보다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근데 이 개헌은 항상 30년 동안 네. 한 7년 이후에 30년 동안 그래왔고요. 예. 그래왔기 때문에 이번엔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지금 개헌이 정부의 어떤 형태만 논의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그렇죠. 그 지방분권이라는 그리고 국민주권이라는 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은 꼭 포함돼야 되는 어떤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동물, 식물, 에콰도르에서는 동물의 식물의 어떤 그 권한 이런 것까지 헌법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생태주의적 관점이죠. 그런 것들까지 그렇겠죠. 할 정도로 헌법은 굉장히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고 다양한 그 이해관계 가치들이 포함될 수 있는 건데 한국은 87년 30년이나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네. 꼭 바꾸긴 해야 되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안 되면은 다시 추진할 수 있게 한번 일단은 국회에 굉장히 강한 푸시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와. 예. 우리 하영 기자. 자유한국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본인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꺼내들고 나온 게 아닌가라는 판단도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예.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자유한국당의 속내에 일치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면 예. 지금 현재 영남을 교두보로 삼고 또 그 교두보 삼아서 호남을 진출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 의석수를 예.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여의도에서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이게 요원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30초씩 드릴 테니까 짧게 한번 말씀하시죠. 개헌 된다, 안 된다? 이번에. 저는 개헌 안 된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게 어쨌든 역대하고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노무현 때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임기 4년 차 때 나왔는데 이번에는 임기 1년 차 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이게 화두가 될 수 있고 네. 개헌 가능성이 있다 추후에 그렇게 예. 보여집니다. 우리 하영 기자. 개헌을 하려면 정권 초반에 하는 게 맞죠. 그 동력을 삼아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치를 담는 게 맞고요. 네. 저는 개헌 이전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거제도 개혁부터 하자라는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게 이것이 선관위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께 듣고 보니까 참 개헌 힘든 작업인데 대통령께서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방아쇠는 당기신 것 같습니다. 팩트증 승부 추루맨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커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자기 필요성에 따라서 권위를 부여합니다. BBC가 이렇게 얘기했다. 신뢰도를 분야한다. 뉴욕타임스가 물론 훌륭한 언론이죠. 근데 그거를 보도를 실제 봐야 되는데 어떤 예. 경우가 있냐면은 예. 한국의 조선일보와 뭐 한겨레는 이렇게 보도했다라는 걸 인용해서 쓸 때가 있어요.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뭐 국론이 분열됐다 아니면 그거를 했는데 그 일부만 발췌를 해서 뉴욕타임스가 이렇게 보도했다라고 쓴다든지 이런 식의 굉장히 권위를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사실은 버리는 거거든요. 뭐 뉴욕타임스가 훌륭한 그 언론이지만은 그렇게 무분별하게 인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안 좋은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실제로 그리고 영어를 잘 못해서 오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작년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한에 이제 그 강력한 압박을 했을 때 예. 북한이 이제 경제 위기를 겪을 때 long gas line forming in North Korea라는 거를 올렸어요. 예. too bad라고 했는데 예. 이거를 이제 그 가스관이 그 연합뉴스에서 예. 가스관이 이렇게 형성돼서 포밍을 이제 형성됐다라고 해가지고 예. 가스관이 형성돼서 매우 유감이다라고 너무 나쁘다라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어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냥 롱가스라인 포밍이라고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은 주유소에 기름 넣으려고 줄 선 차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진으로 쫙 나오거든요. 네. 기본적인 영어 워싱턴 특파원이 썼는데 기본적인 영어의 능력이 안 되는 분이신지 아니면은 그렇게 보려고 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주 기초적인 실수를 했는데 이거를 한 10군데 언론이 다 받았었어요. YTN도 안타깝지만 여기 YTN도 그걸 받았었고요. 뭐 KBS 뭐 동아일 시청자들이 청취자들이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두 분께 보여드리면
이렇게 BBC 뉴스에 나와 있는 방금 그 기사 내용을 이렇게 띄웠습니다. 예. 띄우고 사진 밑에 있는 영어를 제가 읽었습니다. 예. 방금 우리 김준일 팩트체크 이야기 하셨는데 예. 남 한국의 리더인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리더는 외교적 천재이거나 또는 사회주의자다. set on destroying his country. 그의 나라를 파괴시키는. 그리고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겁박을 주는데 유명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거나 또는 신성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졸로 사용되는 사람이다. depending on who you speak to.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붙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방금 김준일 팩트체크는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 기자, 비커 기자는 깜짝 놀라서 그런 의도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본인은 어떤 의도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이 밝힌 거로는 그 사회주의자라는 그거를 바라본 시각은 BBC의 입장이 아니라 한 우파, 우익 그 정치학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갬블 도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라서 실패할 경우와 성공했을 경우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평가가 극각으로 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 그거를 이제 기사의 리드로 뽑은 거거든요. 문장 시장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누구와 마지막에 그 조건이 붙거든요.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 depending on who you speak to.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소위 말하는 우파나 보수 쪽으로 보수 인사와 얘기를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뭐 이렇게 공산주의자라고 북한과 내통하는 공산주의자라고 평가를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외교적 천재다라고 할 것이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를 수식을 했어요. 수식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 특히 이제 보수 쪽 언론이죠. 뒤에 어떤 조건을 다 빼버리고 BBC가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꽤 많이 퍼지자 로라 비커 기자가 트위터에다가 그렇게 쓴 거 아니니까 이 말은 그 우파, 우익 그 역사가가 한 말이고 그렇게 쓴 거 아니니까 좀 신중하게 보도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죠. 하인 기자. 네. 한숨 돌리셨습니까? 방금 김준일 팩트체크 말씀해 주시는데 뭐 덧붙이는 말씀이 있나요? 실제로 고용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요. 18대 대선입니다. 2013년 1월에 그 대선 직후에요.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을 하긴 했어요. 다만 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공판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고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호명하고 싶은 사람들이 극우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이 과연 팩트체크를 했을 때 어떤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것인가는 근데 이제 특정 단어가 잘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코뮤니스트 이런 것들만 딱 보면은 굉장히 그 눈이 확 뒤집어져서 앞뒤를 재지 않고 맥락을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인용한 언론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뉴스타운, 뭐 뉴데일리 이런 데들이 특히 굉장히 대한애국당은 이걸로 성명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보고 싶은 대로 본다. 그다음에 불가에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체 유심조다. 그래서 모든 게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라고 하는데 하영 기자도 그렇고 우리 김준일 팩트체크도 그렇고 두 분 다 기자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도 뭐 언론을 이렇게 와서 여러분과 인터뷰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언론이 외신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번역을 하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뭐라 그럴까요? 어떤 좀 부담감, 책임감 이런 건 느끼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외신 받아가 번역하실 때. 일단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속보 경쟁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단순 번역 실수일 수도 있다라는 전제를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속보 경쟁이 꼭 그렇다고 해서 뭐랄까요 변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영미권에서 보도하는 그 태도나 방법을 완전히 익숙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일종의 조크라던가 아니면 비틀어 말하기에 대한 그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걸 직역한다든지
급하게 보도하는 과정에서 또 그것을 거칠게 보도한다든지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김준일 팩트. 언론의 이제 하나의 좀 안 좋은 관습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예. 외신을 보도할 때 외신의 예, 월요일 팩트 진검승부 추르맨 시간입니다. 많은 뉴스가 생산이 되죠. 그 뉴스는 팩트입니다. 그 팩트가 진실일지 거짓일지는 모릅니다. 진실인 뉴스도 있고 또 거짓인 뉴스도 있습니다. 진실인 팩트도 있고 거짓인 팩트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팩트 체크하는 겁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에 김준일 팩트체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겨레 21의 하영 기자도 방금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의 한숨 돌리시고요. 네. 오늘 첫 번째 두 분과 나눠볼 얘기의 주제는 오역과 오보입니다. 그 BBC 기자 로라 비커라고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한국 특파원 언론의 외신 오역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트위터에 올렸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예, 뭐 심각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정중하게 폴라이틀리 정중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것도 오역이네요 그러면. 예, 폴라이틀리. 예. 아니 뭐 본인은 심각했겠죠. 왜냐하면 그거를 언론에 요청을 직접 할 정도면은 그렇죠.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니까 한 건데 굉장히 표현은 정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BBC에서 이제 한국 특파원인데 기사를 썼어요. 남북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 같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제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기사를 썼는데 제목은 21세기의 정치 도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어가 원문이 있죠. 예. 어쨌든 Political Gamble of the 21st Century였는데 여기에서 문장이 시작하는 게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천재이거나 공산주의자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게 나와요.